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태풍 솔릭이 23일 오늘 충남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8년 전 곤파스보다 강한 비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진시가 태풍 대비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을 주재로 태풍 대비 유관기관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9월 1일부터 의무보험인 재난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기고 의원이 납품 가격 제값받기의 일환으로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RB 뉴스 전예은입니다. 폭염이 지나가나 했더니 이번에는 태풍입니다. 다가오는 태풍 솔릭은 위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김미래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23일 충남을 관통하는 태풍 솔릭. 솔릭의 모양을 보면 한반도는 태풍의 오른쪽, 위험반원에 들어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부는 바람에 이동 속도까지 더해져 강풍은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솔릭의 초속은 30m, 시속으론 108km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바람은 초속 25m만 돼도 지붕이 날아가기 때문에 초속 30m가 넘으면 큰 나무까지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2010년 큰 피해를 남겼던 태풍 곤파스와 진로가 비슷하지만 체류 시간은 더 길고 강도도 더 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나 간판, 창문 등은 단단히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창문은 꼭 닫고 틈이 생겨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젖은 신문지와 테이프를 붙이는 것은 최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 그보다는 비산방지용 안전필름을 붙이는 편이 좋습니다. 도심 지역의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대피를 준비해야 하고 해안 지역에서 어업 활동은 금물입니다. 이에 당진시는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했지만 당장 다가오는 태풍에 예방이 아닌 사후 대책만 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곳은 여름철 빈번하게 범람하는 당진천입니다. 당진천이 자주 범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렇게 관리되지 않은 숲풀들 때문인데요. 저희 제1방송은 얼마 전 당진천의 관리 미흡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시정되지 않아 다가오는 강력한 태풍 솔릭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터미널에 위치한 배수로도 풀로 막혀 있어 많은 비를 동반한 태풍 솔릭이 왔을 경우 물바다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JAB 뉴스 김미래입니다. 2010년 태풍 곤파스가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당진에도 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는데요. 곤파스와 닮은 꼴인 제19호 태풍 솔릭이 충남 서해안에 상륙한 뒤 수도권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당진시가 태풍 대비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정미경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태풍 곤파스가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당진에서는 공공시설 23억 2천만 원, 민간시설 110억 원 등 피해가 크게 발생한 바 있습니다. 태풍 곤파스와 이동 경로가 비슷한 제19호 태풍 솔릭이 충남 서해안에 상륙한 뒤 수도권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진시는 제19호 태풍 솔릭에 대비해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각 부서와 읍면동에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사항을 전파하고 재난예경보 시설을 활용해 태풍 국민행동 요령 홍보에 나섰습니다. 또한 신병섭 부시장 주재로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15개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황 판단 회의를 갖고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과 시설물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태풍 대비 유관기관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향후 시는 태풍 기상특보 발효 단계에 맞춰 비상근무에 돌입해 피해 예방과 신속한 응급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당진시가 태풍 대비에 돌입하면서 지난 2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김홍장 시장의 시민들과의 간담회는 대호지명 간담회를 시작으로 일정이 모두 연기됐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여름철에는 전기로 인한 크고 작은 화재들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막막해지는데요.
이런 피해를 보상해주는 재난배상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이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9월 1일부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 7일 당진 송화급 중흥리의 한 음식점에서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음식점 내부와 집기류 등 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지난 5월에는 대호지면의 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6,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사회 재난으로 인해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주는 의무보험을 재난배상 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화재나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으며 원인불명 사고 등 보험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상됩니다. 지난해 1월 8일부터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숙박업과 물류창고, 100세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 등 재난 취약시설 19종은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당진의 경우 8종, 1,122개 업소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9월 1일부터는 의무가입 대상이 미가입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당진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200여 곳이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며 보험 가입을 당부했습니다. JRB 뉴스 전예은입니다. 오늘 뉴스 후에는 제1방송이 단독으로 기획한 어기구 의원과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어기구 의원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어기구 의원이 납품가격 제값받기의 일환으로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어기구 의원이 수탁 위탁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근절하고 납품가격을 제값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어기구 의원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불공정 거래 행위라며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수위탁 과정에서 공정한 거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JRB 뉴스 전예은입니다.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어린이 건강영향조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는데요. 조사 대상에는 당진도 포함됐습니다. 김미래 기자입니다. 충남도가 도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어린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에 나섭니다. 어린이 건강영향조사는 지난 5월 발전 3사와 체결한 지속가능 상생발전 업무협약에 따라 도민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발전사로부터 지정 기탁금을 받아 5년 동안 추진합니다. 조사 대상은 보령과 당진, 서천, 태안 등 4개 시군 석탄화력 주변 5km 이내 8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125명으로 5년 동안 반복 조사를 통해 석탄화력 주변 환경 유해인자가 어린이 성장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게 됩니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석탄화력 주변 어린이의 환경 유해 요인 노출 실태를 파악하고 환경과 건강 영향의 관련성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석탄화력 주변 어린이 오염물질 노출 저감 및 건강보호 정책과 예방관리 대책 수립 근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편의점 업계의 성수기라는 여름철. 하지만 편의점 출점 속도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 인상 여파 때문인데요. 이 최저임금 인상이 편의점 업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편의점 출점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여파로 가맹점의 순이익이 줄어들자 편의점을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전년 동기와 비교해 60% 이상 순증수가 줄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 평일 오전 4시간 30분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4대 보험금을 포함한 아르바이트생의 인건비는 한 달에 98만 원 정도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는 야간 시간과 주말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직접 일하는 점주들이 많습니다. 항상 매출은 거의 동일한데 최저임금만 급격하게 지금 오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뭔가 대책을 서의할 부분들이 편의점 입장에서는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편의점 점주에게만 부담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두렵긴 마찬가지. 최저임금 인상 전에는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했지만 인건비가 올라 점주가 직접 일선에 나서면서 아르바이트생이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최저임금이 16.4% 상승하자 편의점 채용 공고는 34.8% 정도 줄었습니다. 전국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이 가입하는 포털 사이트 카페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의견이 다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가져오는 충격은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맹 점주는 물론 아르바이트생까지 울리는 최저임금. 이제는 보완책 마련이 절실한 때입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이번 여름 최악의 폭염이 계속되면서 악취와 수질오염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당진시가 특별 단속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김미래 기자입니다. 당진시는 폭염 장기화에 따른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악취와 갈수기 하천오염의 주요 원인인 공장 축산 폐수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특별 단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름철에는 농장과 공장을 개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여름은 특히나 기록적인 폭염으로 악취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갈수기에는 하천 수위 감소와 수온 상승으로 소량의 악성 폐수 유입에도 수질 오염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이에 시는 특별 점검을 위해 환경감시팀과 생활환경지도팀이 힘을 합쳐 2인 4개조를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공장과 축산폐수 불법 방류 행위와 안개 분무시설, 활성탄 투입시설 등 악취 방지시설 등의 가동 여부를 중점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지도 단속이 취약하고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은 심야 시간대에도 야간 순찰을 진행하고 주요 고질 민원 사업장은 악취 포집을 실시해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당진시 원당교 주변 자전거 도로에 낙상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펜스가 부족해 안전시설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정이 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안전표지나 위험방지용 울타리 따위로 경계를 표시해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 한 도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당진시 원당교 주변 자전거 도로는 이 사전적 의미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낙상 사고를 막기 위한 위험방지용 울타리가 설치돼 있지 않아 문제라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짧은 구간 펜스가 있긴 하지만 관리가 하나도 되지 않아 넝쿨이 펜스를 완전히 뒤덮은 상태입니다. 위험방지용 울타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그나마 존재하던 안전 펜스도 이 구간부턴 없어지게 됩니다. 나를 자전거 낙상 사고로부터 보호해줄 안전망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도로 아래는 경사가 높은 데다가 그 밑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어 낙상 시 큰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공사장 철골물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도로 중간이 움푹 파여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지만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밤이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가로등이 없어 주변 환경과 노면 상태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위험천만한 주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의 여가 생활을 위해 조성된 자전거 도로라지만 이렇게 부실한 안전관리 실태를 보니 과연 누구를 위한 자전거 도로인지 의문이 드는 시점입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지금까지는 인허가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데요. 당진시가 이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었습니다. 김미래 기자입니다. 당진시가 각종 인허가 민원 업무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해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섰습니다. 먼저 인허가 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의 납부고지 시기를 인허가 신청 후 늦어도 15일 내에 미리 부담금에 대한 소요 비용을 안 내도록 조정했습니다.
실질적인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설계 변경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연장받는 장기 미준공 건축 신고에 대해서도 건축 인허가 후 실질적인 착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적기 취소토록 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도 차단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분야별로 한 개 부서에서 총괄해 개최해오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분야별로 2개 부서에서 수시로 개최토록 변경할 예정이며 인허가 검토 시 단순 경미한 보완 사항과 도면 수정 등을 통보 없이 협의 처리하고 인허가 업무 대행자 또는 민원인에게 최종 허가 전까지 보완 사항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개선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국유재산 사용 허가와 도로 점용 허가, 목적의 사용 승인 등의 민원은 협의 과정으로 인해 민원 처리까지 상당 기일이 소요되는데 이 같은 협의권은 보완 지시 대신 조건부 협의 처리하고 협의사항 충족 여부는 처리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발이 퉁퉁 붓고 허리가 굽어가도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등이 갈라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그대로 당진이 키웁니다. 당진시 우수 농축수산물 해나루. 여성, 남성 구별 없이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도시. 여성의 안전과 어린이,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는 도시. 여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더 큰 도약, 살맛나는 당진. 여기는 여성 친화 도시 당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1방송 아나운서 정미경입니다. 오늘은 당진의 대표 주자를 넘어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신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어기구 국회의원을 제1방송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어기구 도당위원장과 함께 오늘은 당진을 비롯한 충남도의 운영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이 되셨는데요. 네. 우선 선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2년 전이었나요? 저희 예. 20대 국회의원 당선되시고 예. 제1방송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맞습니다. 하셨어요. 네, 기억나세요? 처음에 그때 첫다발도 예쁜 거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아직까지 고마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예. 충남도당 위원장으로 다시 예. 모시게 돼서 예.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소감과 포부를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소감과 포부를 밝혀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당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남 제1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새로 충남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된 당진시 국회의원 어기구 인사드립니다. 늘 우리 당진 시민들, 충남 도민들, 또 우리 제1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큰 중책을 맡은 것 같습니다. 충남 도당이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이렇게 활동하게 돼 있는데요.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우리 도민들께서 저희 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셨는데 이런 모든 성원 잊지 않고 정말 충남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선거가 주는 의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압승을 거뒀는데요. 충남에는 15개 시군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11개에서 승리를 거뒀고요. 충남도 의원들 있잖아요. 도의원. 지난번에는 우리가 10명 당선됐었는데 이번에는 33명이 당선돼서 충남도 의회도 과반을 훌쩍 넘겼고요. 또 시군의원도 우리가 98명이나 당선돼서 그야말로 정말 저희 당이 생긴 이래 충남도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렇게 우리 도민들께서 저희들한테 사랑을 주신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이 촛불
민심으로 탄생된 문재인 정부가 정말 집권 여당으로서 나라다운 나라, 정말 민생 경제를 살려달라는 그런 그 애틋한 그 표심이 있지 않아 싶고요. 늘 우리 도당 도민들께서 주신 은혜 잊지 않고 저희들이 잘 소통하고 준비하고 그러겠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만큼 책임감이 막중할 것 같습니다. 그 도당 위원장으로서 당진시를 포함해 충남도를 위해서 국회에서 의원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충남도당을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이제 운영 방향과 핵심 공약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되잖아요. 이번 표심도 문재인 정부가 정말 잘해라. 남북 평화 지금 금강산에서 우리 이산가족들이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남북 평화를 잘 정착시키고 또 이 평화가 우리나라 통일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정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어떤 그런 표심들이 있었을 테고요. 또 요즘에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 민생 경제를 좀 잘 해서 먹고 살 거리를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민심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남북 평화, 민생경제 살리기에 저희 충남도당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맨 앞장서서 열심히 준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고요. 또 이제 당장 저희 정당들은 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상당히 이제 제 임기 중에 아마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21대 총선이 있는데 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제가 그때 수락연설을 하면서 공약을 우리 대의원들께 드린 약속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약이 우리 굳건한 충남도당 조직배가 운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제가 해서 그 조직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총선에서 압승하겠다. 11개 지역구에서 싹쓸이 하겠다 이렇게 제가 공약을 했거든요.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2020년에 있을 21대 총선 싹쓸이 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혀주셨는데요. 그 전략을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그거 비밀인데요. 대비를 분명히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이제 저희들이 지방선거를 하면서 제가 이 선거 기획단장을 맡았어요. 충청남도. 그래서 우리 15개 시군구를 다 돌아다니면서 지원 유세도 하고 공약도 만들고 그런 아주 중책을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천안, 아산, 당진은 저희 당 세가 강합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다 저희 당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 바로 옆에 이제 서산, 태안, 또 그 밑에 보령, 서천, 홍성, 예산, 또 이런 데는 좀 저희들이 약해요. 약하고. 근데 다행히 이번에 좀 중요한 것은 그쪽 시장 군수를 저희들이 다 압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도 우리가 정말 이번에 당선된 우리 시장 군수, 또 시의원, 도의원을 중심으로 정말 민심을 잘 청취하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고요. 그래서 지금 이 좀 어려운 지역 있지 않습니까? 10개 지역들을 중심으로 도당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각 지역구가 결집된 모습을 보여야지 도민의 지지도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충남도당 위원장으로서 각 지역구를 이제 이끌어 가셔야 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직도 우리 충청도는 보수 텃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자민련 이 지역을 통치했기 때문에 아직도 보수 이 세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천안, 아산, 당진은 좀 난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쪽 홍성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보령, 서천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당의 모든 그 힘을 10세 지역에 우선해서 당력을 집중해서 지원을 하고 잘 준비하면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압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예산 문제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국가 예산 작년에 제가 예결 특위에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또 그 예결 특위에는 또 이 소위가 있습니다. 예결산 소위가 있는데 개수종 소위라고도 하죠. 거기 들어가서 제가 429조에 드는 어마어마한 돈을 제가 전부 하나하나 떠들어 봤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충청 남북도 대전 세종시 대표로 그 소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왕도가 없습니다. 열심히 발품 팔고 만나고 준비하고 이래야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 충남 예산 확보가 중요한데 일단은 우리 양성주 도지사와 우리 현역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충남에 국회의원들이 스크랩을 짜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 담당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도에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동안 쫙 해왔던 선수들 이 선수들과 또 스크랩을 짜고 그다음에 각 시군구에 예산 담당 공무원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선 중첩적으로 스크랩을 짜서 이 대정부를 상대로 로비도 해야 되고요. 가서 윽박도 질러야 되고 일단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저도 국회에서 산업자원통상위 결산국회를 지금 하고 막 내려왔는데요. 이제 예산 정국이 시작이 됐거든요. 예산에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렇게 경험했던 예결특위에서 활동들을 잘 복귀해서 올해도 우리 충남도 예산 최고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원님께서 이제 충남의 발전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충청남도에 현안들이 많죠. 크고 작은 현안들이 많고, 우리 당진만 보더라도 말이죠. 여기 지금 당장 서부도 매립지 평택 경기도한테 뺏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충남 땅이잖아요. 이거 뺏어 와야 되는데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또 이제 충남의 먹거리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먹거리 중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당진에 성문산단이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350만 평 해야 되는데 이런 산단들을 얼마나 좋은 기업으로 채우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당진만 놓고 볼 때도 이렇게 많은데 우리 충남 전체를 놓고 펼쳐보면 이를테면 뭐 지금 저기 장항산 복선철도 장항산이 지금 선이 하나로 돼 있거든요. 이거를 좀 복선으로 놔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얘기를 소위 하면서 설계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충청남도의 동맥 같은 그런 그 철도거든요. 이거를 잘 복선으로 해놓으면 경제라든지 관광 이쪽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당진 합덕을 지나가는 이 서해선 복선철도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이런 그 동서남북의 활달 도로라든지 이런 SOC 사업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챙겨야 되고, 특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좋은 기업들을 우리 충남도에 많이 유치하는 거, 여기에 올인을 할 생각입니다. 네, 충남도의 발전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당진의 현안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도당위원장 이전에 당진 지역에서 탄생한 이제 국회의원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일방송 시청자분들 그리고 당진 시민분들께서 당진의 현안은 어기구 국회의원이 어떤 걸 가장 중점을 두고 있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언론에 누차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아마 우리 당진 시민들이 지금 학수고대 하시는 것이 잃어버린 당진 땅 찾아오는 겁니다. 항만 300만 평에 이르는 저 서부도 매립지 찾아오는 건데, 이게 제가 국회의원 돼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이 사업을 챙기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예산도 따왔고 설계비도 따왔고 또 작년에 예타를 통과시켰습니다. KDI에서 하는 예타도 통과시켰고 지금 설계 들어가 있는데, 이 빠르빨리 이 연육교 삽을 뜨게 시키는 거, 이게 떠야만이 저 서부도 매립지를 찾아올 수 있는 근거가 생기거든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올인하고 있고요. 또 방금 또 말씀드렸지만 당진의 큰 먹거리인데 앞으로 미래 먹거리 성문산단 채우는 문제인데, 저게 지금 그동안 텅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게 이렇게 텅 비어 있는가 국회 가서 연구를 해보니까 저 성문산단이 수도권 인접 쪽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이런 게 작아요. 그래서 왜 당진이 수도권이냐. 그래서 이거를 강력하게 항의하고 산통부라든지 기재부에 항의해서 지원 우대 지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5월 1일부터 이게 이제 시행이 되는데, 입지 보조금 같은 경우는 뭐 40%가량 정부 지원이 나오고, 또 설비 투자비 같은 경우는 24%가량 지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LG화학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지금 계속 노크를 하고 있고, 또 그 LNG 오기지라고 3조 3천억짜리 큰 대형 국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도 작년에 성문산단으로 제가 갖다 놨고요.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인데 예타 없이 하루빨리 삽을 뜨게 시키려고 지금 제가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당진의 먹거리 현안들이고요.
또 이제 여기 이제 지금 구시가지가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 뭐 장사도 안 되고 이제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분들이 아시는데 이걸 어떻게 살릴까 이제 고민 중인데 일단은 좀 대한민국 경기가 좀 살고 또 당진의 경기가 살아나야 될 텐데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만 또 구시가지는 이게 좀 낙후돼 가지고요. 도시재생 사업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걸 지금 올해 지금 역점을 두고 제가 하고 있는데 1동하고 2동하고 지금 신청을 했어요. 내가 다음 주 화요일 나가서 또 국토부를 찾아가서 다시 점검을 할 텐데 지금 현재 제가 이게 비밀인데요. 1동권은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비밀인데 이렇게. 그런데 근데 2동께 지금 약간 지금 이게 한 지역에서 두 개를 다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가서 이 문제도 확정을 짓고 올 테고, 일단 이런 이 시내의 도시재생 프로그램, 그 다음에 저 산모산단, 그 다음에 연역규 문제, 또 현대제철에서 또 한 1조 원 투자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당진은 다른 지역과 틀리게 앞으로 한 10년 정도를 내다보면 수십조 원의 공사가 당진에 벌어져서 우리 당진 시민들 경제, 먹거리 준비하는데 좀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정말 발로 뛰는 의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경제 발전에 대해서 이제 기대가 좀 됩니다. 그런데 또 당진에서 사실 최근에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어요. 라돈 매트리스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당진에서는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의원님께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진같이 또 민원이 많은 이런 지역이 없더라고요. 제가 국회의원들하고 가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 당진은 그냥 끊임없는 현안들이 생깁니다. 정말 라돈 침대도 이게 왜 당진으로 왔나. 어떤 때는 제가 하늘을 보고 원망했어요. 우리 당진 왜 당진이냐. 이게 그냥 뭐 밤에 군사작전하듯이 갖다 트럭으로 실어 날라놓고 저도 언론 보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 가가지고 그 담당 공무원들한테 제가 정말 몹쓸 말까지 하면서 당장 치지 않으면은 진짜 내가 다 불질러 버리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서 정말 통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져가기로 이제 협약도 했잖아요, 우리가 다 저희 대진 침대로. 근데 이제 제가 대진 침대를 가봤어요. 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이게 가장 우리가 합리적으로 풀 수 있을까 해서 제가 뭐 청와대, 뭐 총리실 다 다녀보고. 또 대진침대도 직접 가서 담당자도 만나보고, 이렇게 거기 또 해체 작업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왔는데, 이게 이제 어디 지금 가져갈 데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너무 뭐 언론에 막 퍼지고, 지금 저거를 다시 트럭으로 싣고 또 쭉 어디 갖고 간다고 해보십시오. 천안으로. 이게 행정이, 이게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천안도 이제 이걸 못 갖게 두르게 했나 봐요. 대진침대하고 거기 있는 것만 빨리 해체하고 지금 아마 대진침대에서 수거하지 못한 것들도 몇천 장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다 채워야 될 건가 그 고민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될, 여기서 싸놓는다고 저게 어떻게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게 정말 위험하면 안 되죠. 안전이 정말 확보된, 지금 이제 건강 이게 위험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떼약볕에. 근데 이게 정말 안전이 보장이 된다면 이걸 어디로 가냐? 다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통령이라고도. 그래서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세종시에 가서 다시 또 국가 담당자를 만나가지고 최종 또 단판 한번 접으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저도 라돈 매트리스가 당진에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많이 취재를 다녔는데요. 그때 의원님을 자주 뵀어요.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하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왔을 때도 그때 어기구 의원님께서도 막 홍남기 국무조정실장한테 이제 당진으로 왜 갖고 왔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시민들이 이런 노력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가셔서 좋은 결과. 다음 주에 가서 또 이제 싸울 텐데요. 네네. 저걸 어디 하늘로 갖고 갈 수도 없고, 외국으로 수출할 수도 없고, 저게 빨리 우리 학생들 개학하기 전에 빨리 가능한 좀 안전하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참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네, 당진 시민들을 한 번 더 생각해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벌써 마지막 질문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아쉬우신 거 맞으시죠? 네, 끝으로 이제 충남 도민 그리고 당진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또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제일방송 시청자 여러분, 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금 남북 평화 정책이라든지 또 민생 정책, 오늘 또 제가 아침에 상공회의소 가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서 우리 사장님들한테 좀 여러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일단 좀 어렵더라도 이 경기는 어떻게 보면 이 심리가 또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나쁘다 그러면 더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렵고요. 특히 지금 중국하고 미국은 이 완전히 뭐 전쟁이 무역 전쟁이 벌어져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더 커지고 강해져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잘하겠습니다. 잘하고 특히 이 충청남도 우리 당진 발전을 위해서 정말 뚝심 있게 축축축 밀고 나갈 테니까 우리 당진 시민 여러분들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요. 혹시 잘못하면 언제라도 회초리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늘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기구 도당위원장이 이끄는 충청남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더 발전하는 충남이 되길 제일방송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기구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어요.